몰디가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그럼 알렉스가 Yep, I'm playing. 저녁에 축구하는 건데 현재 진행으로 물어본다고? 미래형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벌써 10번째 영상인데요. 9화까지는 영어의 필수 팁들을 알려드렸잖아요. 10화부터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시제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시제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오늘은요, 문장의 시제를 감각적으로 급성장시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핸드폰. 그쵸. 영어로 하면 It's a mobile phone. 이렇게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물이나 경험이나 지식 같은 혹은 질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have. 맞아요. I have a mobile phone. 저는요, 두통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I have a headache. Very good.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It's a mobile phone.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 핸드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라는 어원 자체가 존재하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보면은 딱 보고 존재하는 것들 직관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는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방 안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am in my room.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I'm watching YouTub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성경에는 가장 강력하게 말할 때 비동사를 쓸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뭐예요? 상태, 모습, 성격,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비동사를 배울 때 비동사는 상태이다, 이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배운 거예요.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뭐예요? 축구공. 그건 축구공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s a football. 축구공이에요.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한 남자가 축구를 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He is playing football. 이 사진도 한번 볼게요.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토요일에 축구를 하기로 돼 있어요. I'm going to play football this Satur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 문장은 시제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현재형,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 세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을 할 때 직관적으로 보고 얘기했지 시제를 생각하고 말했나요? 아니죠. 그 존재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이티브들은 이런 말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 축구하고 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느끼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 문장들을 공부할 때 12가지 시제를 나열해 놓고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요.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감각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직관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익힐 때 보면은 보고 말하는 시기가 있어요. 엄마, 이거 내 컵이야. Mommy, it's my cup. 엄마, 뽀로로야. 영어로 어떻게 해요? It's borrow. Very good. It's 뽀로로. 아이들은요,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네이티브들은요, 이 시제를 조금 더 감각 있게 쓰더라고요. 제가 영국 프랩스쿨에 있을 때 기숙사 안에서 사춘기가 한 명 한 명씩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불만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고 괜히 막 수업을 안 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름 해결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학년 말의 특권으로 저녁에 축구를 하게 해줬어요. 축구는 몰디가 주도해서 했는데 매일 한 오후 정도 되면은 몰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Alex,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그럼 알렉스가 Yep, I'm playing.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좀 이상했던 게 저녁에 축구하는 건데 현재 진행으로 물어본다고? 미래형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렇게 물어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 미래형만 쓰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형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네이티브들이 이걸 시간을 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디가 알렉스에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저녁에 축구를 하는 건데도 미래형 Are you going to play football tonight?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잖아요. Are you playing football tonight?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축구를 했고 미래지만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이런 문장도 나와요. I'm leaving tomorrow. 난 내일 떠나. I'm going to leave라고 안 하고 I'm leaving tomorrow.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He's leaving tomorrow. He's leaving tomorrow. He's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I'm leaving tomorrow.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내일 떠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진행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볼 계획이 있어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 영어로 보통 미래형으로 말하겠죠. I'm going to watch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현실적이야. 거의 사실과 다름이 없어요. I'm watching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것을 감각적으로 현실을 느끼고 바로 비동사 문장들이 쭉쭉 나와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시제를 배우거나 아니면 문장을 배울 때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be 플러스 pp, 수동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을 배우잖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니까 공식에 맞추려고 막. 공식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답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걸 활용해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연습, 아까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가 느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제를 따로 놓고 이거는 과거형이고 이건 미래형이고 이렇게 외우다시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감을 가지고 미래형 I am going to 이 문장 대신에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면은 현재 진행형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봐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 have를 써요. 이것도 소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아마 익히게 되면 우리가 전체 12가지 시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감각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